밝혔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끈질긴 질문에 결국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조윤선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자, 물어보는 건 받은 이거예요. 다음에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문체부에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 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한 보고했다는 내용은 거예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 받으셨죠? 개괄적으로 그쵸? 저한테 간략하게 네. 말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장은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었다고 그다음에 저한테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2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2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건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10몇 번 물으셨죠? 17번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면 그거 말고 블랙리스트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그걸 물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끌어낸 답이 뭐였죠? 예, 최종적으로 끌어낸 답이 그러한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걸로 있었다. 이런 답을 끌어냈습니다. 배제하는, 즉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다.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언제 확인했느냐 알았느냐라는 또 다른 의원의 질문에 며칠 전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금년 1월 초. 그렇습니다. 올 1월 초라고 네. 말을 했는데요. 네. 그거는 그 전에 이번에 작년 11월 30일 날 기간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문에 기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1월 초라고 답변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궁여지책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국정조사나 또 뭐 등등해서 한 모든 말이 위증죄로 지금 고발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몰랐고 1월 초에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청와대 정무수석 있을 때도 전혀 몰랐다. 여전히 똑같습니까? 지금도 본인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 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 청문회도 여러 차례 진행된 금년 1월 초에서야 알았다. 그거는 명백히 거짓말일 겁니다. 예. 예. 그나저나 오늘 그 오전에 안 나오다가 오후에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를 안 했다면서요? 예. 증인 선서 안 하고 해도 됩니까? 이게 조윤선 장관이 그 1차, 2차 청문회 때 와서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조 장관이 11월 30일에 했던 증인 선서가 아주 유효한 것을 알겠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증인 선서로 가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이미 증인 선서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 사실 오늘도 위증한 거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선서를 어겼으니까. 예. 예. 그 밖에 뭐 좀 새롭게 밝혀진 거 없습니까? 블랙리스트 이제 분명히 내가 있는 건 안다. 이 정도밖에 못 끌어내질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런 거고요. 예. 조윤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자기는 관련이 없지만은, 교문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예. 청와대가 관련해서 작성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그런 취지의 태도입니다. 그래요? 아니 청와대가 분명히 관여했다는 것까지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 태도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무수석 휘하에 있던 국민소통 비서관들 둘이 오늘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예.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관이 하는 일도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아직 조윤선 장관이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받다 보면은 가부간에 답이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 우선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처음부터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개인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인의 국회가 증인 요구를 해도 안 나올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은 공무원, 보통 공무원도 아니고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장관의 입장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신해서 청문회 증인을 소환했는데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불출석한다고 한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고위공직자인 장관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예. 불출석 낸 사유서를 보면은 이리 돼 있어요. 자기가 이미 이중 상태로 고발돼 있고 1차, 2차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진술하게 되면은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이미 그 전에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즉 자기가 범죄자라고 한다면은 장관을 그만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1, 2차 청문회에서 한 말하고 똑같이 하면 가중처벌이고 똑같이 안 하고 말을 뒤집으면 본인 스스로 위증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사실 1차 때 위증을 했다면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사죄를 구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와서는 또 여전히 모른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알았다. 이런 방식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